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여무제TV의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 현금 얼마가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었었거든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 시세가 지금 시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말이 이제 30억이지만 잘 보면 한 20억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들로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30억으로 내가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고 어떤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답심리역이랑 용담역 사이에 답심리 로데오 거리라는 라인이거든요. 위쪽에도 지금 보시면 답심리역 쪽 위에 청계 SK뷰도 개발될 예정이고 리버뷰 자이라는 또 아파트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건물 계열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제 매매 금액은 39억 5천입니다.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56.8평이고요. 연면적은 181.3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주차는 또 5대가 또 가능한 건물이에요. 평당 금액은 6,953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6,953만 원이면 괜찮은 시세인 건가? 시세는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막 팔리는 게 이면에 막 2천만 원에도 매각되고 3천만 원에 매각이 되긴 했는데 이 건물이 이 라인에서 메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금액이 높긴 하지만 워낙 이 동네 메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값은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건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법정 용적률보다는 64%를 더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264%를 받았으니까 네. 한 개층 반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건물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이 건물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거의 약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주택 부분 다 빼고 아래에서만 받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님 아주 정확한 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지금 옥탑에 중계기 3, 4가 다 있는데 그 임대료만 1,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고 4층이랑 5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도자가 명도 조건도 가능하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생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4층, 5층을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상부층까지 사무실로 임차를 당장 맞출 수 있냐 이것도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이런 동네에서 4층, 5층 들어가려면 약간 주짓수 체육관 약간 네. 체력 좋은 사람들이 네. 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최대 임대료가 한 이 정도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도를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은 위에도 지금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도 좀 개발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건가? 묶여있진 않아요, 또 신기하게. 근데 이 지역이 뭐냐면은 용답 1구역, 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로데오 거리 이 시장을 가운데로 두고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개발 요건을 좀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노후화가 여기가 좀 심한 곳이에요. 이 건물 바로 이면으로 노후화된 빌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뭔가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나중에 또 엑시트를 하는 쪽까지 생각하시는데 보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매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액이 좀 낮춰져서 39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입니다. 대출도 되게 잘 나왔어요. 수익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투자가 가능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자도 계속 감당이 됐었던 건물이고 이자를 월세로 그냥 충당하고 남는 거 없이 오래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로도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물인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억으로 대출 한 10억 정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작은 꼬마 빌딩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건물입니다. 네네네. 두 번째 매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던 매물. 이걸 매각하려고 약간 열과 성을 다했었던 건물이긴 한데 어떤 건물인지 위치 먼저 보시죠. 우선 역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 인근에 있고요. 여기 상권이라고 하면 SBS, 뭐 CJ, MBC 이런 방송국이 있는 뭐 YTN도 있고 TVN도 있고 웬만한 방송사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상권 여기가 있죠. 이 라인에 바로 건너편 코너가 아니지만 코너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얼마인지 개요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4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50평, 연면적은 125평짜리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8층 건물입니다. 한 개 층마다 임차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1,154만 원이 나오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40억 2천만 원짜리 건물 대비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건물이에요. 로드뷰로 한번 건물 보시면은 이렇게 대로변에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딱 나와
코너가 있는, 코너 있지 않지만 네. 코너 같은 그런 네. 건물이 딱 이렇게 있죠. 신축 건물로 40억대 건물치고 굉장히 커 보이긴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상암 DMC 이쪽 상권이 최근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런 OT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상암동 쪽 라인이 이제 사무실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 건물도 미디어 컨텐츠 사무실로 임차를 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네. 막상 대출을 받게 되면 한 25억에서 한 30억 가량 나올 수 있어서 10억, 15억 정도면 매입할 수 있었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한 30억 주고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 10억 받으면 이자 비용 한 300만 원 제외하고 약 800만 원 정도로 수익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평당 6천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한 8, 9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건물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네. 다음 건물은 을지로 사가역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가장 핫한 상권 힙지로.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가는 코스인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 을지로 사가역 4번 출구에서 30초가량 걸어오면은 바로 이 코너 건물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어서 네. 가시성은 굉장히 뛰어난 건물인데 그쵸. 개요를 한번 보시죠. 네. 매매 금액은 57억, 대지 면적은 36.5평, 연면적은 이제 183평이라서 대지 평수 대비 굉장히 큰 연면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냐면 건폐율이 99.98%예요. 거의 옛날에 네.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196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냥 땅에다가 건물을 다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네. 되고 또 용적률은 496%라서 네. 굉장히 이제 뚱뚱하고 높게 올려진 건물이다. 이 건물에서는 이제 보증금 2억에 임대료 약 1,642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3.6%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2층이 공실인 상태인데 2층이 원래 200만 원에 받고 있었거든요. 네. 사진관이 있었는데 만약에 2층 2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4%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정도 메인 상권의 수익률 4%다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네. 또 예전에는 이게 수익률이 5%가 넘었었어요. 왜냐면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네. 서울 청계천 TV라고 전광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꺼져 있어요. 하지만 옛날 거리뷰를 한번 보자면은 이게 2022년 1월 작년 로드뷰인데 네네. 보시면 이렇게 자 광고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전광판이 건물의 위를 빌려서 공간을 빌려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450만 원가량 나오고 있었죠. 이 전광판까지 다 어떻게 잘 인수를 하고 한다면 수익률도 5% 이상은 노려볼 수 있었던 이제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출도 좀 잘 나왔었던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물도 약 40억 가량은 대출이 나올 수 있었던 건물입니다. 57억이니까 한 40억 받으면 한 17억, 취득세까지 하면은 한 20억 정도면 매입할 수 있었고 30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을 내고도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평당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바로 앞 전면으로 을지로 세운상가 라인이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여긴 또 천지 개벽이 될 거거든요. 좀 많이 남기는 했는데요. 개발되려면은. 군데군데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집가 상승이나 무언가 인근의 개발 호재도 같이 엮어볼 수 있었던 건물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강남으로 들어왔어요. 위치를 보면은 언주역에서 거의 한 도보 한 2분? 3분 거리에 있는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개요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 금액은 76억 7천만 원이고요. 대지 평수는 89.9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48평이고요. 지하 1층, 지상에 이제 3층 건물이고요. 여기는 용도 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120%로 원래 150인데 용적률을 지금 120%로 지어져 있는 건물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도 보증금 2억에 이 월세가 1,690만 원 계속 임대료가 좀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한 게 76억 치고는 좀 작은 건물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네, 건물의 구조 자체가 지금 시기에 있는 건물들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신축된 게 언제 신축이 됐죠? 이 건물이 좀 지어진 지가 원래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전에 이제 매입을 하셨던 분이 증축을 하셔서 이제 리모델링 하시긴 했는데 사실 좀 뭔가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 보니까 네. 93년도에 주택으로 지었다가 네. 근생으로 바꿔서 증축을 하기는 했는데 살짝 나이스하게 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현 소유주가 72억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76억 7천에 이제 매각을 하신 거고 원가를 따져보니까 75억이 원가더라고요. 근데 개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뭐 건물을 보고 매입을 한다라기보다는 대지 평수가 거의 90평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토지 평당가 보고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 평당가가 한 8,500 수준이에요. 언주역 인근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축을 하면 좀 이쁜 건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매매가 자체가 76억 7천만 원. 그러면 30억으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50억 정도? 왜냐면 이게 그 전에 매입을 하셨던 분도 72억에 매입했을 때 55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탁상 감정을 받았을 때도 이 금액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30억을 다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건물이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건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사례인데 현금 30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가 너무 좀 골목 쪽으로만 보여준 것 같아서 현금 30억으로도 대로변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하자면 여기 양재천이 있어요.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양재역이 있는데 양재역에서는 좀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동 2교 사거리, 여기서 양재천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이 대로변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얼마인지 개요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올해 3월 달에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매매가는 75억 2,500만 원, 대지 면적은 90.4평이고 연면적은 299평, 약 300평이 되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291%를 받았어요. 주차가 현재 여기에는 6대라고 나와 있지만 법정 주차 됐습니다. 법정은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로 적어놨죠. 10, 10대까지 된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앞에 대로변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포터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포터 기준으로도 한 4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레이나 캐스퍼 같은 경우는 한 10대까지도 앞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딱 봐도 보니까 이사님 여기는 정말 4억을 받아야 되는 진짜 그런 위치예요. 4억용 빌딩으로는 거의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물론 역과의 거리는 멀긴 하지만 역과 가까우려면 이제 1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한 70억대 정도 현금 30억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던 건물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좋지 않았나. 이것도 많이 좀 제가 애정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양지역 주변으로 한번 보면은 평당 금액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거의 한 200억, 300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4억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라인은 100억대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거의 한 20억 중반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물인 것 같고요. 또 바로 앞에 양재천이 또 있어서 양재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4억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건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3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을 좀 5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한 2020년도에 촬영했었던 것과 2023년 현재 촬영했던 건물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사님은 이제 어떤 것 같아요? 평수가 작아지고 건물이 더 노후화가 됐다. 예전엔 신축 건물도 좀 몇 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2020년과 지금이 건축비가 거의 한 2배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신축하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전 같은 컨디션의 건물을 찾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싸한 건물들은 아직 남아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건물이 현재 30억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 영상 3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 영상을 보시고 막상 30억이 큰 돈인데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나중에 또 저희 10억 시리즈와 50억, 100억 시리즈 다시 한번 2023년도 버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